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내가 45분 안에 신속히 끝내줄게.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2차 시 때 핵심 내용은, 제가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눌러주나? 엔터? 자,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이퍼포머 리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성과제의 3요소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포머 리더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조직의 비전을 구성원을 통해 가지고 고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자기 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성과 관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멘탈이나 자기 개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리더십에서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서버스트 리더십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 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자. 그리고 성과 관리에는 지식, 스킬, 실행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 리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계적을 다 제출을 하셨는데, 본계적을 작성하는 요령이나 방법론들을 조금 많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먼저 한번 보고 좀 해볼까? 그러면 여기 깔려 있나요? 그러면 좀 한번 자기가 조작을 해보면 좋겠다. 그냥 본계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계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또는 뭐 우리 직원이든 뭐 클라이언트든 클라이언트가 야 나는 어떤 거에 되고 싶어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자, 어, 뭐라, 해석 자체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자의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의도성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냐, 본 것.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좀 해볼까? 잠깐.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이거부터 했던 거 아니었었나? 이거 할 때 내가 그냥 공유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할 수 있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근데 공유 중지. 지금 1차 시 때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요. 이거 근데 지금 없어졌다. 이거 공유 안 됐죠? 오케이. 아, 이거 설명하고 해야 되겠다. 어차피 그 다음 장에 나오니까. 이거 설명하고 할게요. 미안. 좀 했는데. 자, 리뷰 먼저 할게. 그런 다음에 이거 다음 장에 나와. 어차피 본격적으로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과자 특징은 채찌PT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고성과자들은 이 결과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면 동기부여를 잘하고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조직의 어떤 팀빌딩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 그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가 설명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자기의 언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기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나의 언어, 그러니까 화자의 언어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본이야. 아시겠죠? 본격적인 본은. 네, 그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핵심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뷰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공부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실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가 던져줬을 때 우리는 이런 하이퍼포머 리더가 돼야 돼. 그래서 하이퍼포머 리더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관리해야 돼. 이거를 뭐 파트장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상담사들, 그러니까 쉐어러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성과제의 특징을 좀 알아봤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셋이다라는 걸 제가 항상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뭐 이제 그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어떠한 문제도 다음 단계로 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셋에 대한 생각 관리, 자기의 생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라 그랬어요? 회사 조직 나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룰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그 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KPI라는 기준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고객사가 우리한테 발주를 줄 때는 이분들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렇지 SLA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추후에 쇼핑몰을 할 거야. 뭐 옛날에 한참 뭐 유튜버 유행할 때 전 젊은 친구들은 전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곳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조직 자체가 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식적 사고에서 조직중심적 사고로 변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굉장히 이제 부정적 기류로 많이 흘러요. 내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보통 완벽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완벽을 추구해 가는 것이지 완벽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자기 자꾸 완벽하다고 그래. 그리고 맨날 틀려.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변명이 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플라이 비리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직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되지? 우리 조직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려면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확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에고. 안 그러면 에고, 나 자신. 그래서 이런 에고적 관념이 너무 크면 사실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푸시를 할 경우에는 그 방어적으로 변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얼라이언스와 조직적 사고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번호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번호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이퍼포머 리더라는 게 주제어야. 그럼 그 주제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게 1번이야. 그리고 2번은 그것을 되기 위한 요소야. 그래서 1 2잖아, 2. 2를 붙이고 거기에서 1, 2, 3을 붙여주면 어때요? 눈에 확 들어오죠. 이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본계적으로 보면 이 답이 딱 나와.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본계적으로 전부 다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형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객사 갈등 부분을 좀 다루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대 수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요거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요번 파트는 실장단 이상이기 때문에 운영 쪽이니까 요 부분은 좀 제대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 이런 거를 이제 보면 객관화, 기대 수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CS 헤어러는 하이 퍼포머 리더이면서 전문가가 되는 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역량에서 부분에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거부터 먼저 좀 잠깐 볼게요. 본계죠. 본은 핵심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약 능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깨는 뭐냐면요.
회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as is to be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그간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 그걸 회고해 보는 거야. as is.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됐어. 네, 조직적 관점이 아니라 뭐 나중심적 사고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점 부분을 투비 형태로 도출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로 끝나니까 맨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적용에서는 액션 플랜이 들어가줘야 돼. 액션 플랜. 액션 플랜이라 하면 뭐냐면 동사형으로 말해야 되고 굉장히 구체화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who, what, 무엇을, 뭘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도입이 돼 있지 않는 것은 액션 플랜이 한 게 없어. 아시겠죠? 네. 용수 사례 나오네요? 네, 보고 계시나요? 김현진? 전체야, 전체. 네, 일단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즈 파트에서는 권은정 차장. 그 다음에 우리 오퍼레이션 쪽에서는 장지선, 실장님 웬일이야? 그리고 김수영은 적용만. 적용 부분만. 그 부분만, 네, 좀 우수 사례고요. 자, 사실은 요번 1차시 때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때 요약 구조화하는 능력이랑 그다음 문제 해결력 부분에서 기존 수준을 합의하는 능력,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이번 1차시 때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서 저 부분이 되기가 어려워. 자, 이 부분이 돼야 저 부분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요점이 뭐야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 편향적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10가지를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른 1, 2, 3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6번, 5번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지. 그러고 나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라고 해서 서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논리적 사고 역량을 연애 하면 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지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제 논리적 사고 역량, 우리 그래서 로지컬 싱킹 많이 익히잖아요. 이거 다 읽었잖아요. 많이 안 읽었다면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필독서예요, 필독서. 로지컬 싱킹 읽으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MEC라는 부분과 그룹핑, 로직트리 구조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한테 전달 능력이 좋아져요. 이런 거 맨날 얘기했는데 안 돼요, 안 해주신대요, 안 늘려주신대요, 필요 없대요, 내부에서 하기로 했대요. 이런 얘기 저희한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랑 만나면 또 되게 달라져. 이상하지. 회사를 폐업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뭐 이랬는데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논리적 사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이상한 걸 꼬드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지들을 제시를 하고 그가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 좋아요. 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원급, 팀장급은 해당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이제 제가 교육하지 않고 또 재교육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다수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코치장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부분 코치장을 부분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우수 사례 발표의 수료증도 저희가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미참여자, 본계적 미체주자나 뭐 이런 사람 불성실자로, 고객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하나도 열어라.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고과미 인센티브 각종 페널티 적용을 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들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량 개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성과를 올리고 싶은데 안 된다며.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게 부상 투혼 하고 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요거죠. 기대 수준. 그날은 요것밖에 얘기 안 했죠? 여기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권은정 차장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재교육 좀 할 거예요. 그래서 C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CI에서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CI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 넘어왔구나 걸 알아야 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기다 이 말하고 저기다 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머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서로 원팀으로 일하셔야 돼요. 자, 최종 목적, 결과, 업무 범위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가 되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다음에 완료 기준이 뭔지.
완료 기준이라 하면 뭐 예약 접수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오퍼레이션 딴에서도 뭐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 귀맞춤. 질문으로 구체화하세요. 이렇게 소설 쓰지 말고 그날도 내가 질문했을 때 큰 이게 우리 오퍼레이션 팀들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 어? 그래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처리하잖아. 그죠? 이거 구체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정성적 형태는 정량으로 바꾸시고요. 그다음 반드시 컨펌 받으라고 그랬어요. 스크립트 좀 만드십시다. 이제 앞으로 전 모든 프로젝트 스크립트 만듭니다. 기본 스크립트. 그리고 기본 스크립트에 따라서 그래야 상담이 일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크립트 많은 게 없어. 그냥 문의에 대한 FAQ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스크립트가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담사가 여러 가지 문의에 대해서 지금 업무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테스트 하셔야 돼요. 테스트지도 반드시 이제는 내셔야 돼요. 너무 런칭 단계에서 허술했다. 너무 아마추어적입니다. 이 부분 이제 제대로 하시고요. 고객사가 나를 알아서 다행히 이 모든 것이 100일화에 드러났어. 사람들아. 아시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우리 그냥 보내주는 건 보고서가 아니라 레포팅이잖아요, 그냥. 근데 보고서라 하면 보고서 부분에서 어떤 걸 보고 싶으신지, 어떠한, 그리고 그 수위가 많이 높다고 한 비용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협의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보내드리는 건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무상으로.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것을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비용이 좀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협의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필수사항.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대로 막 방송 처리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컨택 포인트 일원화시키는 거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정례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정례와 피드백. 그래서 최초 미팅 때는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가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대 수준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은 위 얘기를 아예 안 들어간 거.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기간별 계획, 뭐 1개월 동안에는 주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성과 생산성 부분을 우리가 80개 정도는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기대 수준이 있었을 시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잖아요. 그럼 1주차 때는 저희가 한 60개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 이렇게 하고 3주차 생산성 이렇게 할 거고요. 품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때에는 필수사항 멘트들 중에 이런 거 하고 좀 약간 스킬이 어려운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주차부터 저희가 받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협의들을 좀 해나가시면 좋죠. 그것이 협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계획하에 1에서 3개월 안에는 내부에 있는 어떤 직원보다도 저희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문가답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플래닝을 제시를 했을 때 그네들도 아 이게 단번에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욕 더럽게 먹고 한 해 만에 그러고 그리고 한 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돌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10배 이상의 노력이 수반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이냐는 거지. 사실 저거 그냥 해주면 되거든. 아예 펌프에서 만들어서 1주차, 2주차, 3주차 생산성 부분, 그 다음에 뭐 품질 부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런 거 서로 합의해서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일인데 안 한다. 그거 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안정화 관련의 계획, 그 다음에 정리와 피드백 미팅, 시간 설정해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뭐 장지선 실장님 보니까 잘 하셨던데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간에는 뭐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할 거고 뭐 시간별로 딱 따져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다 만드셨던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하고 합의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5시까지 뭐 보내줄 거고 뭐 4시에 뭐 처리할 거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딱 소통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관리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 한 번만 듣기만 하면 내가 그냥 그 팀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가서 뭐 하냐. 네, 그리고 이제 내부 질의는 관리자에게, 고객사에게 같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다 바꾸셨나요? 네. 바꿨어요, 다? 네, 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정리.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 이슈가 발생한 해제 원인입니다. 이슈 있으면 무조건 해제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슈가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인이 배겨가지고 이 정도 강도에는 내가 안 옮겨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 어때 뭐 때려치고 이러잖아.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런 데서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 너무 싫지 않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좀. 네. 실시간 이슈는 즉시 대응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슈 리스트 작성 한꺼번에 해서 문의하시고 껌껌이 자꾸 막 이렇게 문의하지 마시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과실에 대한 규칙 유무도 저희가 좀 따져서 해야 돼요. 이제 뭐 그냥 회사가 자꾸 책임져 주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 구상권 청구할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재발 방지임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발 방지임이 제안서 제출을 빨리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 좀 실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과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팅 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팅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고객사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부분, 결론. 이렇게 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맞나요?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난 그거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을 남겨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선을 우리가 막 시켰다면 개선 대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전에는 이런 상태, 지금은 이런 상태. 요거를 간단하게라도 원페이지 프로포셜 형태라도 보내드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랬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드렸어요. 요 내용을 좀 약간 캡처를 하든 뭐라도 줄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니까. 네. 자, 이거 제가 설명드렸고. 자, 이제 오늘은 업무 성과 200% 높이는 이기는 습관. 그 프린트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봤어요? 사실 책 자체는 다 읽으셔야 돼요. 책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프린트물로 드렸어요. 네. 동사형 조직이란 어떤 조직이냐? 추상적, 슬로건, 명사형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동사적 이제 행위를 하는 그런 조직이겠죠. 그래서 이 조직들을 저는 이제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아마추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인자하고 바쁘기만 할 뿐 실행력과 실력이 부족해갖고 뭐 결과가 안 나와. 이런 데들이 이제 명사형 조직이고 나노식 디테일을 쪼개서 분석하고 데이터로 말하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립해서 우리 조직원들은 상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동사형 조직의 특징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동사형 조직으로 일할 때는 일 처리 기준에서도 좀 틀리죠. 이쪽 동네는 예외와 수박 겉핥기. 뭐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일 처리를 할 때에도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어서 원칙과 기본기가 확실하게 딱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하죠. 근데 껌껌이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하는 것도 깊숙이 안 들어가. 수박 겉핥기로 해서 그냥 대충 미봉책으로 이렇게 때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아마추어다. 자, 그럼 업무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이 항상 없어. 시간 계획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그래서 시간 계획 이렇게 묻기 전에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업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얘기하면, 노티스 해주면 상대방도 추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통과 제리마냥 이렇게 추궁받으면서 도망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계획이 돼줘야 된다. 그럼 시간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게 돼요. 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슈 발생 시에도 사실은 이제 현상 보고, 현상 보면, 맞습니다. 막 이런 식의 보고만 하시잖아요. 근데 상황에 매몰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원인 분석, 대안 중심으로 해서 빠른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나 이거 쓰다가 맞은 것 같은데.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 없이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근거, 숫자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를 규정 짓고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상담원들 뽑을 때에도 이렇게 노쇼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 뽑을 때 원래 안 와요. 막 이런 거. 원래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못하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무리 코칭을 해도 안 나아져요. 저 친구가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는 다른 방식을 쓰셔야죠.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풀어는요. 될 때까지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집요함이 있어요. 결과 중심이야.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있는 형태로 계속 여러분들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상황이 악해야 돼. 그래야 저걸 받아낼 수 있어. 상황이 계속 좋잖아요? 그러면
저런 프로가 되기가 어려워요. 뭐 그런 회사가 있지도 않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굉장히 척박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개척자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원칙과 기본기에 입각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도 되고, 그리고 고객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분들한테 선제적으로 내가 리딩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원인 분석, 대안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답게 그런 것을 또 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안 되던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는 어떤 긍정도 또 이제 발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프로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임혜주 실장님 3개월 동안 사람 내보내지 마라. 그럼 안 내보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프로젝트 하나도 말아먹지 마라. 그럼 안 말아먹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가 또 정말 더 프로페셔널한 이런 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결국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형 조직이 되기도 하고 동사형 인간이 되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 가치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야? 사실 기존에는 이렇게 자사 관점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안을 해도 자꾸 안 먹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일하기가 힘드니까 사람 한 명 더 뽑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상담사가 더 퀄리티 있는 상담을 통해서 매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명 정도가 더 들어갔을 때 저는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저희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게 약간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고객들을 케어해서 그 고객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사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데도 고객사가 됐고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지. 관점 자체를 변화를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능이라 하면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고객이 원하는 것을 뭐 그 제품이든 뭐 방식이든 최상의 서비스들을 고객 가치 지향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심리적 욕망까지 담고 있는 원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고객사들은 CX 관점에서, CI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CX를 맡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듣기를 원하시는데 또 VOC라는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접점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네들의 원칙까지 우리가 포괄해서 서비스를 해드린다면 떠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 CS의 해결사 이게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은 해결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답을 내는 동사형 조직이 우리는 돼야 되는데 나는 고객사, 고객이 어떤 가치 제공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이제 서비스 그리고 뭐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거를 어떤 액션 플랜 하에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본계적을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이 얘기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공유를 해보면 공유를 해보면요 이제 제가 아까 좀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지금 다른 분들을 일단 쭉 한번 봐보면은요 이거 맨 앞에 볼게요. 되게 많아요. 진짜 이거 밤샜어. 정말 많아. 자, 이제 이분도 이렇게 이런 걸 붙였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관점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은 무난하다는 이제 점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무난해요.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지 않죠? 이분 어때요? 눈에 들어요?
오늘 이제 김준모 차장의 날이야.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이렇게 나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착착착 정리해야 돼요. 읽어보면 내용 잘 쓰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이분 보니까 어때요? 둥 비교되죠? 어때요? 확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리더 하이퍼폼의 차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제 언어로 쓰셨죠? 그죠? 여기에다 쓸 때. 이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 깨달은 거, 저 위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요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적용할 부분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적용할 부분을 테프레츠 사고 뭐 회고로 그다음에 론칭 전략까지 다 완전히 구체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클릭하게 되면은 완벽한 시트로 구현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은정 차장을 굉장히 칭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듣고 요약만 해서 끝낸 게 아니라 그냥 플래팅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실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직시했다는 거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강의 들은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강의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인사이트를 얻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바로 이 문제를 기대 수준, 이해관계자, 문제 정리, 결과 합의분에서 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도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는데 이분을 제가 또 칭찬하는 것은 자신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노희연이라는 자기 팀원이 있어요. 어때요? 동일하게 나왔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지만 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블라블라 써놓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자, 근데 네,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좀 보실 만한 분이 누구냐면 네, 이렇게 막 고해성사 이상한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뭐 성현도 좀 어느 정도 잘 하긴 했는데, 좀 더, 잘 되신 분이 있죠. 요분 보면, 요분도, 이렇게 제 언어로 잘 정리를 좀 하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까지 조금 약간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제 쓰신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본계적은 사실 있는 그대로 좀 약간 많이 써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갈 때 사실은 써볼 수 있거든요. 에지이지 투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적용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분은 잘 작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어떤 걸 가지고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리드 뭐 코퍼레이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베네토에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잘 날짜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뭐 이분은 뭐 필요 볼게 없어요. 이분도 잘 작성을 하셨어요. 이분도 어느 정도 잘 작성을 하셨죠. 네. 근데 사실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게 비슷해. 그죠? 네.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야겠죠? 보완할 때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요분만 볼까? 요분 어때요? 본이 이거 한 장을 다 쓰신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네 개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분도 약간 네 개의 관점으로 나눠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 고객사에 갈 때 제가 파일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다 받아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에 대해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멘탈 뭐 이런 거 선행 능력을 강화시킬 건데 실행 능력에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떠한 날짜나 뭐 팀원이 뭐 2명이면 2명, 뭐 3명이면 3명,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슨 금요일이나 뭐 매주 뭐 어떤 면담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체화하면 좋은데 그거를 또 구체화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십니다. 이분. 그래서 뭐 자기 관리. 4월에 나 책 읽을 거야. 어떤 책? 이런 책 읽을 거야. 그리고 조직 관련적인 부분에서는 생산성 낮은 시야로 면담과 코칭할 거야. 그리고 고객사 관점에서는 브랜드 501 프로젝트 업셀링 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거.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굿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니까 좀 이제 아시겠죠? 그럴 것 같고. 이제부터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하여 이제 뒤로 좀 가보면 네, 이제 그럼 이제 이기는 리더, 이기는 또 우리 읽고 있으니까 이기는 리더 일은 일일비하지 않는 일과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중용의 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되게 중요하던 되는데 유치원하지 성능지와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되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명대사들 몇 개 갖고 왔는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과를 올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성스러운 결국에는 배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을 저는 신의성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경영적으로 접근하면은 항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의성실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걸 뭐 정성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그 이기는 습관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 대답해봐라.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열심히 해. 안 보면 열심히 안 해. 이거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여주기 위한 일을 가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자, 근데 오늘은 되게 열심히 해요. 내일부터 안 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두사미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항상 거창하게 뭔가를 벌려. 그러다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경우 너무 많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할 때, 나중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즉시 해야 돼. 지금 못하는 일은 나중에도 못해. 이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럼 실패하는 이러한, 이게 습관이 돼. 안 하는 습관, 못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함양하시는 이기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단은 세종병기 화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직시하면 기쁨,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겨누고 있었고, 근데 우리가 업무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이런 내용 나한테 오늘 연락 오면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상황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극복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반드시 전공법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사실 두려움을요.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사람, 어딜 가나 꼭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를 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싫은 일, 근데 이건 정말 너무 하기 싫다 지금,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민하게 먼저 한번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약간 좀 별로 우리 안 친해. 하지만 왠지 껄끄러웠어. 그냥 뭐 인사라도 가볍게 리나게.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한 다리 던져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껄끄러운 사람들이나 껄끄러운 관계부터 개선을 해나가려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사실은 클라이언트도 그런 클라이언트 많잖아요. 이렇게 전화하면은 꼭 나를 막 추궁하고 난리칠 것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추궁하듯이 자꾸 연락을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그거 제가 지금 벌써 다 처리했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출금을 하면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제가 보내드릴 한 2억에 있는데 그거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일을 이렇게 상대방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떠한 신념이 있어야 되냐면요. 결국엔 내가 이거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좀 믿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 될 일이 어딨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최종 승리에 대한 신념. 그래서 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들이요 왜 자꾸 포기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냐면요 내가 한 일과 나 자신을 일체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의 결과는 나쁠 수 있죠. 그러면 윤지은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을 못한 거죠. 그죠? 그럼 그 일을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로 잡으면 그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나는 무능한가 보다. 저는 그거에 대한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죠. 너무 많은 거기에 소설을 쓰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일의 맥을 못 잡았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바로 잡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했던 것 같아요. 그간에 뭐 우리 경쟁사들 많은데 뭐 유베이스에서도 못했다, 뭐 MPC에서도 못했다, TCK에서도 못했다, 막 이랬던 일들 제가 다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한 거 빌드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신념이 있었고 이런 사명이 있었죠. 우리가 못하면 대한민국 누구도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지금도 그런 사명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보시면 사실상 웬만한 일들은 다 극복이 되더라. 자기 임계점을 넘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리더 3. 멘탈에서 압도적인 강인한 리더. 멘탈에서 우리 압도적인이라는 표현 오래 쓰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수영 실장님께서. 난 그냥 안 이겨 압도적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가져왔죠. 안시성. 제가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자, 근데 저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이 장면에서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고 누가 봐도 쪽수에서도 밀리고 이제 우리는 다 도관의 등지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갔습니다. 이러고 모두가 이제 포기를 선택할 때 안시성의 수장이 얘기를 했죠.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라. 근데 사실 제가 CS 헤어링 막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아 이거 할 수 있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이 대사 한마디로 너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 라고 해서 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 대사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되고 싶은 리더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사실 우리 리더 하면 강인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뭔가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런 분들보다는 어떤 순간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이런 분들을 사실 따르는 거지. 제가 맨날 우리 정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힘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먼저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항상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뀌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로만 딱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이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건 잘못된 일이었을 뿐이야. 다시 바로 잡으면 돼. 할 수 있어. 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시성은 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CS의 사람이 쉽지 않는다. CS의 힘이요. 우리는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네. 저는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과 함께. 뭐, 우리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 지는 법 배운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기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신 리더시고요. 이런 훌륭한 리더들과 함께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좀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가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늘 그렇게 해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우리 이기는 리더, 이기는 습관을 잘 장착해서 동사형 조직으로 똘같이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